안녕하십니까. 자, 해커스에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대환입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쓰는데 겁나 짜증나서 하기 싫어 뒤지겠습니다. 자, 어쨌든 생긴 것도 안 좋은데 막 가리고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자, 저는 이제 경찰대라는 데를 졸업하고 성남에서 경찰 하다가 재직 중에 이제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시보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시보하고요. 지금은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김대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변호사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휴업하고 있어서 현재 강의만 주로 합니다. 해커스에서 형법하고 형사법 강의하고 강의는 2007년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형법 형사법 뭐 일부 형법 할 때도 있었고 형사법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 과목 다 하니까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한테 합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이버에서 저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경로과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경찰공무원 노량진 카페를 줄여서 경로과라고 하는데 회원 수는 지금 35,000명인가 정확히 안 세봤는데 한 그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형법 질문하기도 있고 형사법 질문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 달아드리고 여기 또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질문 답변을 빨리 달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입문 강의로서 형법 형사법이 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교재 이거 생기초 형법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걸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2시간에 걸쳐서 형법이 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필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쳐다만 보시다가 저런 거구나 저런 걸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021년도는 시험을 치고요. 2022년도부터는 시험이 뭐로 바뀌냐면 형법이 형사법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형사법으로 바뀌어봐야 형사법이 형법하고 형소법 이 두 가지를 합친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가르치는데 그거만 들어가는데 어쨌든 형법 형소법 합쳐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바뀌는 거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21년도도 똑같이 형법 형소법 배우셔야 되고 2022년도 이름만 형사법으로 바뀌지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물론 형사법이 보니까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수사하고 증거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느냐, 뭐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경쟁률이 좀 어려워서 한 1년 6개월 정도 요 정도 아마 예상하시고 보통 남자도 1년 안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자도 1년 6개월 경우도 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크게 시험이 세 가지예요. 필기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시험이 있고요. 체력 시험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최종 면접 시험이 있는데 면접은 크게 좌우를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필기고요. 체력인데 필기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과가 합격하고 불합격이 갈리는 것은 체력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법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체력으로 악력 같은 것도 하시고 푸시업 같은 것도 하시고 100m도 달리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보시면 체육학과 학생들도 많아요. 체육학과 학생들도 많고 사회체육과 학생들도 많고 다른 직렬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장점 필기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체력이 자신 있으면 여기서 거의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많고 또 압도적으로 또 필기를 잘해가지고 체력에서 좀 약한 부분을 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시면서 뭐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항상 필기 공부하면서 체력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1시간 정도는 운동에 투자를 해두셔야 되지 갑자기 필기 보고 나서 체력 시험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보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필기하면서 항상 체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처음이니까 강의 내용 하기 전에 뭐 궁금하신 게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학원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학원 커리는
기본 강의라는 것이 있고요. 기본 강의라는 과정이 있고, 여기 이제 형법책이나 형사소송법책을 2개월 동안 주 2회씩 강의를 해가지고 완성하는 강의예요. 일부는 조금 양이 좀 많아가지고 보강 등으로 진행되고요. 기본 강의 2개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기출심화과정이라고 해서 결국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제 교재가 이제 형법 1200제 1000제 정도라는 책이 있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과정을 또 요것도 2개월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지금 9월 19일 시험 대비해서 치는데 마지막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라고 해서 문제풀이 1단계는 진도별 문제풀이고 2단계는 전범위 문제풀이고 3단계는 이제 막지자 마지막 OX 뭐 이건 최종 중요한 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해서 학원은 기본 강의 2달 기출심화 과정 문제풀이 보통 6개월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본인마다 기본 강의를 2번 하고 문제풀이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선택 여지는 뭐 여러 가지인데 기본 강의 2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8개월 커리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2번 듣고 기출심화 듣고 문제풀이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생기초 형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뭐 이렇게 돼지가 생겼는데 제가 요 때보다 살이 좀 빠져가지고 조만간에 이 앞에 있는 사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신화 뭐 이런 얘기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해커스 경찰의 특별 혜택에서 거기 해커스 경찰 패스 상품 10만원 할인 쿠폰 뭐야 이런 것도 주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온라인 단가 강의 20% 할인 쿠폰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무료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요. 무료 강의도 올려놓은 거 많으니까 해커스 경찰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김대한 생기초 형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판 1세 발행은 이거 아마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30일 날 초판을 발행했고 그 다음에 뭐 기적의 적중률로 합격을 이끌어내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파트 1, 파트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만 잘 보셔도 형법에 한 30점, 40점 정도 100점 만점에 이것만 봐서는 붙을 수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본서에서 잘라가지고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형법의 기본 개념인데 총론에 대한 쟁점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일단 형법 총론에 대한 쟁점을 하기 전에 형법이 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형법은 2개, 형법 총론이라는 과목하고 형법 강론이라는 과목하고 이렇게 2개가 결합된 거예요. 시험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뭐 과거에는 총론이 9문제, 11문제 한 그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형법 총론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형법 강론이 10문제. 그래서 총 합쳐서 2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그럼 형법 강론은 뭐냐? 일단 보시면 형법에 살인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형법 250조에 살인죄라는 범죄가 있는데 자, 살인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형법 강론인데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그럼 일단 사람을 살해한 자는 조금 이따 배우도록 하고요. 사형은 아시죠? 사형. 사람을 죽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할까요? 안 할까요?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고 무기징역은 교도소에서 밖으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시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기징역에 대한 정의가 유기징역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냐면 1월 이상 30년 이하예요. 이게 아무런 얘기 없어도 여기 그 내포된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얘기는 5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단어가 없어도 5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짧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짧을 단자를 써서 단기라고 부르고 긴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도소에 너 5년부터 30년 동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법 사기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아무런 얘기도 없죠. 그럼 10년이 이 끝에 들어가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이죠. 그럼 이게 뭐가 생략된 거냐면 1월 이상 10년 이하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짧은 거를 뭐라 부르냐고 했냐면 짧은 거를 단기라고 부르고 긴 거를 뭐라 부르냐면 긴 거를 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을 단자하고 길 장자를 써서 단기하고 장기가 있습니다. 자, 사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사형을 선고해도 되는 거고 무기징역을 선택해도 되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를 법정형, 법에 정해져 있는 형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것도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해서 선택형이라 불러요. 뭐 이거 선택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법정형이라고 부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형법이라는 것은 자,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분석. 첫 번째, 사람을 살해하는 겁니다. 사람에 무엇이 있는지가 쟁점인데 사람은 자연인, 여러분이나 저를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법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게 살인죄가 되겠죠. 자, 자연인 죽인 게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뭐 칼로 벤다고 해서 삼성전자 뒤져요? 안 뒤져요? 안 뒤지죠. 절대 뒤질 리가 없죠. 그래서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한번 세보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뭐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대가리를 깨가지고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처음 보니까 요새 신종 유행하는 살인 방법, 티 안 나는 살인 방법 오시면 제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요새 뭐 유행하는 건데 티 안 나게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다. 자, 나중에 여러분 실강에 오시면 제가 사람을 티 안 나게 요새 유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티가 안 나고 죽일 수 있는 게 티슈 한 장으로 죽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수법에 살인 수법이 있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살인 수법이 있습니다. 티 안 나게 나중에 부검해도 티가 안 나게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 아시나요? 제주도에 그 고유정이라고 그 미친년 하나 있잖아요. 걔가 지금 써먹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 무죄 받은 거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죽이면 되는지를 그러니까 진짜 연락 빡치는데 고유정 아시죠? 그 있잖아 그 뭐야 현재 남편의 전처의 아들내미 그 죽였잖아. 그러니까 왜 죽였는데 나중에 부검하게 되면은 티가 안 나게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그 방법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결국 무죄 나왔어. 현재 2심까지 무죄 나왔거든. 나중에 얼마나 연락 빡치는지 내가 분명히 인연이 죽였다고 내가 확실한데 나중에 여러분 실검 오시면 제가 지금 차마 여기서는 뭐 떠들면 한도 끝도 없어. 연락 빡쳐가지고 또 진짜 개 빡치는 경우 나와서 내가 나오다가 인문 강의에 저 새끼 왜 이렇게 빡쳐 그럴까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오시면 다 사람 죽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들내미 있는데 아들내미가 밥을 많이 처먹어. 그래서 밥을 굶겨요. 밥을 안 주는 거. 밥을 안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있냐면 아들내미가 수영합니다. 아들내미 아빠 수영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 살려줘 그랬는데 보니까 이 새끼 밥을 많이 처먹거든. 그래서 싫은데 내가 너 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내미 안 구해줘요. 수영장에 물 빠졌는데 바닷가에서 수영놀이다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아들내미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때리고 총 쏘고 뭐 야구방망이 찌르고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을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작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생기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로 죽여도 돼요. 두 번째는 안 하는 거 밥을 안 준다, 구하지 않는다, 젖을 안 준다,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자기의 반대말인데 안 하는 것은 부작위.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이 자기로만 죽일 수 있느냐? 자기도 가능해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 밥 안 주고 굶기고 구하지 않는 거. 뭐로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연인을 자기나 부작위로 죽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살인죄고 뭐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살인죄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도죄라는 범죄도 뭐 이런 것도 배울 것이고 뭐 강간이라는 범죄도 이제 성립하는 이런 것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강간. 이런 범죄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강간에서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 있잖아요. 뭐 성인지 감수성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되는 거 여러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우는 거 이슈되는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범죄들 배우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낱개로 다 나열한 것을 형법 강론이라고 하고 원래 보통 분량 자체로 치면은 한 6대4 정도 책 분량으로 치면 6대4 뭐 7대3 정도로 형법 강론이 많거든요. 실제로 강의 시간 이게 많은데 문제 분량은 실제 시험에서 한 10문제 정도. 형법 강론은 쉬워요. 엄청 쉬워요. 이거 무슨 죄냐? 이거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3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 챕터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형법 강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 형법 총론은 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형법 총론에 대한 쟁점인데 이런 거예요. 자 살인죄를 보면 살인죄가 유죄가 되려면 3가지라는 게 있어야 돼요. 3가지.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살해하는 구성 요건은 무엇입니까? 범죄를 구성하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 지금까지 분석한 게 구성 요건이에요. 칼로 사람을 찔렀다. 사람을 찌르내기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 요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을 찌르는 것은 나쁘다를 위법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빠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사람 찌르면 나쁜 새끼 아닙니까? 나쁜 새끼 맞아요. 근데 좋은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사람 찌르면 나쁜 새끼 아닙니까? 나쁜 새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좋은 놈이 될 수 있어요? 집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강도를 저항하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로 빵 대가리 까는데 죽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서 나 돈 달라고 하면 난 그냥 가서 목 죽여 이렇게 가만히 있어?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강도 새끼한테. 강도한테 저항하는 행위. 그걸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정당방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을 자 내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로 사람을 때렸다. 그럼 내가 나쁜 새끼라고 볼 수 없잖아. 나쁜 놈은 아니잖아. 나쁜 놈이 아니지 그지? 내가 만약에 그냥 친구를 대가리를 깠다 그러면 나쁜 새끼 맞지. 근데 상대가 나한테 강도하고 들어와서 우리 집 도둑 들어와서 이렇게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근데 나쁜 새끼 아니지. 그거는 나쁘다 나쁘지 않다를 위법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가지가 있어야 되고 유죄가 되려면 일단 2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사람을 죽였고 나쁜 새끼 2가지 나쁘다 좋다를 위법성이라 부릅니다. 자 3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나중에 다 지금 배울 거 가르칠 거예요. 책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14세 미만자 만 나이라고 해서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불러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형사 미성년자 예를 들어 저번에 보니까 저거 있더만 와 이것도 엽기더만 진짜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가 뭐 하여튼 여자인데 와 이 아마 뉴스 본 사람들 아마 기억날 건데 여자인데 뭐 다른 여자애가 와 이거 대박이죠. 다른 여자애가 자기 부모님 이혼했다고 얘기하고 놀리고 다녀가지고 자기 집에 불러와가지고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몇 살이냐? 12살. 하여튼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죠.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살인했어요. 여자애가. 살인하고 피를 넣었잖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중1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피로 자기 바닥에 피 묻은 거 자기 친구 죽여놓고 물 다 닦았어. 그래놓고 왜 죽였냐 그랬더니 얘가 우리 부모 이혼한 거 떠들고 다녔대. 그게 너무 열받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야. 소름. 와 보면서 와 야 초등학생이 살인 그 사람 죽이려고 이거는
칼로 찔러 죽였으면 이거는 집에 불렀을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친구야 할 얘기가 있어. 또시 이거 아니야. 막 와 진짜 보면서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나중에 형법 형식 배우면 별 사건 다 했어요. 저번에 용인에서 와 이건 야, 아, 야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가 이 개새끼는 진짜 그 캣맘이라고 아시죠? 그럼 22층에서 초 2학년 4학년이니까 자유낙하 실험한다고 벽돌 2개를 내려가지고 그 즉사 대가리강 파괴해서 바로 죽었어요. 나는 자유낙하를 아마 선생님이 무슨 말도 안 되지 무슨 벽돌 2개를 위에서 올려가지고 자유낙하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얘는 야 진짜 거의 뭐 이건 진짜 소름이죠. 여기 선생님 이것도 살인이야. 벽돌로 옥상에서 22층에서 이렇게 떨구는 거야. 이것도 살인이야. 살인의 방법이 제한이 없는 거야. 이것도 자기 위한 살인이야. 그럼 일단 초등학교 6학년짜리 지금 뭔지 알겠죠? 지금 이거 죽인 거야 지금 현재. 법적 평가를 해보자고.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자고. 살인을 구성하는 거 맞지? 칼로 뚜시 찌르거나 벽돌로 던진 거 살인죄 맞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나. 두 번째 나쁜 새끼지. 나쁜 새끼 맞고 나쁜 새끼죠. 정당방위한 거 아니잖아. 맞잖아. 뭐 강도를 죽인 거 아니고 뭐 자기 부모 이혼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무슨 정당방위야. 그 정도 갖고 정당방위 안 돼요. 그거 정당방위 되면 대한민국 정당방위 아닌 거 없어요. 그건 정당방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두 번째. 자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14세 미만이에요. 그럼 14세로 따지면 몇 학년 정도 될까? 한번 세봅시다. 나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왜 안 되지?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3살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라에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15살 되면 중학교 2학년. 이 정도 돼야지. 15살, 16살 돼야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야지. 그때도 중학교 2학년도 형사 미성년자 많다는 거야. 그럼 걔들이 사람 죽여도요. 뭐가 조각되는 거냐면 형사 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돼요. 그럼 책임이 조각되면 무죄예요. 대박이죠. 옥상에서 벽돌 2개 떨어뜨려서 22층에서 캣맘 죽였는데도 무죄예요. 그리고 지 친구로 팔라 팍팍팍 찔러서 막 이거 닦아내도 얘도 무죄예요. 무죄라니까 그게 대박. 다만 이제 소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뭐 촉법소년 같은 거 해가지고 소년 원이라는 데 보내는 거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형소법에서 배울 테니까 일단 기다리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다 해당해야지 유죄지 요거가 해당하지 않든 요것이 해당하지 않아도 요것이 해당하지 않아도 무죄예요. 유죄란 얘기는 이것도 있고 이거 책임 세 가지가 다 했을 때 유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죄라고 부르면 유죄가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에 이렇게 정해진 거를 판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형을 선고합니다. 5년 살아 이 새끼야. 7년 살아. 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배우는 게 형법 강론이고 개별 죄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강론. 형법 총론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거를 하나하나 낱개로 배우는 것을 형법 총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페이지 목차를 보시고 자, 파트 1에 보시면 형법의 기본 개념, 제형 법정지 몰라도 돼요. 형법의 적용 범위는 재미도 없고 몰라도 되고요. 오른쪽에 파트 2라고 해가지고 범죄의 기본 개념, 구성요건 1, 구성요건론 2, 위법성론 1, 위법성론 2, 위법성론 3, 그 다음에 책임론 1, 책임론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테마 2, 테마 3를 합치면 구성요건, 테마 4, 테마 5, 테마 6 이렇게 4, 5, 6을 합치면 위법성, 책임론을 배우면 책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서 보시면 파트 1은 뭐 형법에 대한 가설적 개소리니까 넘어가시고 제형법정지도 나중에 배우는데 열나 재미없는 건 다 넘어가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읽지도 마세요. 처음부터 이것부터 보시면 힘들어요. 형법의 적용 범위 뭐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이런 거 외우면 외울수록 이건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때도 어려워요. 지금 처음부터 배워봐야 알 수도 없어요. 자 넘기시고 야 책은 잘 만들어놨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기세요. 넘겨서 파트 2를 보시면 파트 2의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범죄의 성립 요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성립 요건에 보시면 구속 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범죄를 처벌하는 조건에서 범죄가 일단 성립을 하게 되면 범죄를 성립한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처벌 조건이라고 처벌 요건, 처벌 조건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거 아마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많이는 아니어도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엄마 숨겨둔 돈하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집에 굴러다니는 돈 같은 거 꺼내가지고 써본 적도 아마 훔쳐본 적 아마 있을 거야. 아마 보면서 걸려가지고 혼나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엄마 문제집 싸야 돼, 아빠 학원비 있어야 돼, 학원비 해가지고 홀랑 까먹은 애들 있을 거예요. 그거.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소비하면 횡령도 될 수 있고 거짓말하면 사기도 될 수 있는데 엄마 아빠 물건 훔치면 절도예요. 절도. 훔쳐본 적 있을 거예요. 훔쳐본 적. 자, 그럼 절도라는 범죄, 엄마 아빠 돈을 훔쳐가면 일단 법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범죄를 남의 물건 훔쳐간 거죠. 남은 맞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물건 훔치면 나쁜 새끼 맞죠. 위법성이죠. 위법하죠. 자, 형사 미성년자 단계에서 훔친 경우도 있지만 14세 넘어서 중학교 2학년 넘어서 훔친 사람들도 아마 우리 인강생 중에 아씨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물어보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피드백하면서 저는 그 연기한다 생각하고 강의한다는 생각 안 해서 막 물어봐요. 막 재밌게 물어보고 야 너 훔쳐봤냐? 그러면 예 훔쳐봤어요. 얼마 훔쳐봤어? 10만 원 훔친 애들도 있어. 너 지금도 훔쳐냐 했더니 아 막 말 못하는 애들도 있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업 지금 인강 보면서 훔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단계 말고 책임 있는 거. 이 단계에서 훔쳤으면 유죄예요. 유죄라고 하는데 우리 뭐냐면 부모님 거 훔치면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까 아마 알 거야 니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근친 원친 가까운 친족 원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가까운 부모 같은 거 물건 훔치면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어. 자, 무죄란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 거 훔치면 유죄야. 유죄지만 부모 자식 간에 좀 가하지 않아. 너무 그러지 않아. 그래서 형을 뭐만 해줄 뿐이야. 국가가 부모 자식 간의 범죄에 대해서 굳이 나쁜 새끼 맞지. 유죄는 맞는데 그냥 국가가 좀 참겠다는 거야. 유죄인데 야 니네 아버지 훔쳤어? 니네 어머니 훔쳤어? 에이 봐줄게. 면제 얘기했더니 무죄 아니야. 무죄란 얘기 아니야. 자, 요런 것은 이제 처벌 조건이라고 부른다. 자, 거기 있죠. 2번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 돼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범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서 자, 소추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 소추 조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까지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친족상도례까지는 아마 처음 공부해도 아마 들어본 사람들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뭐 아버지 물건 훔쳐본 사람들은 아마 알아. 이거 알고 어디선가 이거 아버지 물건 훔쳐도 어머니 물건 훔쳐도 경찰서 안 가는구나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소추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써보면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 친구죄나 반의사 불벌죄라고 아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얘기가 있을 거야. 자, 이 중에서 아마 친구들 싸움들 해본 사람들은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야. 반의사 불벌죄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한자를 풀어보면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하는 범죄.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한다. 자, 친구가 한 대 때렸어. 갑이라는 친구가 A를 한 대 빵 때렸어요. 중한테 딱 때렸어. 그럼 폭행이잖아. 폭행이라는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거든. 그러면 내가 A라고 생각하면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이 개새끼를 형사처벌 받게 할까? 또는 얘가 와서 이제 형사처벌 받게 하면 내가 고소장 내겠지. 그럼 나중에 와서 야 친구야 친구끼리 뭘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겠지.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새끼야. 나 주먹을 한 대 맞아가지고 쪽팔리고 이빨도 나가고 야씨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쪽팔려서 야 합의금 줘 임마. 치료비하고 해서 합의금에서 한 200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죠. 200만 원. 자, 한 분은 약자입니다. 200만 원만 줘 새끼야. 그럴 수 있지 A가. 또는 갑이 야 미안한데 한 50만 원 줄게. 임마 새끼야 무슨 50만 원 갖고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한 100만 원 갖고 와야지 새끼야. 그럼 내가 봐줄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 한 대 때렸는데 200만 원 정도 받고 200만 원 안 줘요. 오해하지 마시고. 받고 나서 자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한테 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합의서 같은 걸 써주는 거. 합의서 써서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다가 제출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돼.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제출하잖아? 그럼 법원은 자 나쁜 새끼도 맞고 범죄 처벌 조건도 다 갖췄는데 이게 소추제권이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조건이거든.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인데 이런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이런 거 제출되면 그냥 끝내. 더 이상 못해. 나쁜 새끼도 맞고 국가가 형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합의서 받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처벌할까 아니면 피해자가 합의금 받으면 좀 봐줘도 될까 뭐 이런 범죄들이야. 그래서 이런 범죄여서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해.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조건 이거를 소추 조건이라 불러. 자, 그다음에 이제 친고죄라는 거는 옛날에 성범죄 같은 경우 강간 같은 거, 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친고죄였는데 옛날에 취지는 이거야. 내가 피해자한테 강간을 당했어. 굳이 내가 강간인데 고소하게 되면은 내가 강간 당한 거 막 학생들도 알고 짜증 나는데 그래서 옛날에 친고죄를 규정을 해놨어. 내가 고소해야지만 공소 제기하고 검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검사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이런 범죄들이 이제 친고죄가 아니고 이제 모욕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 이런 거야. 뭐 비밀침해 등이 있는데 이 욕하는 거야.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어. 갑이 A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모욕이라는 범죄거든. 모욕이라는 범죄인데 이때는 내가 고소를 해야지만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걸 해. 나중에 배우는데 뭐 이런 태클을 타. 첫 번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돼. 요건 이제 주로 어느 과목에서 배우냐면 형사소송법이란 과목에서 배워. 아직은 몰라도 돼. 아직 몰라도 돼.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해야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반드시 이런 순서로 가야 돼. 검사가 첫 번째로 먼저 공소제기를 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가 해야지만 공소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추 조건이라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조건. 검사가 공소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친고죄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불러. 아직은 소추 조건을 몰라도 돼. 아직은 몰라도 돼. 나중에 형사법 들어가면 많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범죄가 성립해야 되고 그다음 처벌 조건도 있어야 되고 소추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 자,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거기 보시면 19페이지 공기본의 범죄의 종류라는 것이 있는데 뭐 결과범, 거동범, 침해범, 위헌범은 나중에 배울 거야. 그다음 20페이지 즉시범, 계속범은 엄청 중요한데 아직은 이거를 설명을 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 강의 때 들어야 돼. 강의 때 여기서 거의 내 기억에는 즉시범 상태 보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저번엔 내가 아예 문제도 찍었어. 뭐 나올 거라고 도주죄 나온다 찍어주고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나온다 범인 높이지 나온다고 19년도 2차 시험에도 찍어주고 20년도 1차 시험에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물어봐. 적중률 대박인데 미안 잘난 척 쩔어 잘난 척 쩔어 맨날 잘난 척해. 적중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자 그만 잘난 척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야. 자 적중을 많이 해. 기가 막히게 적중을 많이 해. 저번에 박사방이라고 해서 그 조주빈 나온 새끼들이 있거든. 그 새끼들 해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것도 내가 찍었어. 진짜 다른 학원에서 못 찍었는데 내가 범죄단체 조직죄 나온다고 왠지 TV 뉴스 보니까 박사방 알지 뭔지 그거 걔들 음란물 같은 거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 찍었는데 20년도 1차에 나왔어. 그래서 우리 그 해커스 홈페이지에 아예 생으로 범죄단체 조직죄 하도 내가 안 찍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동영상 찍어 그 옛날에 강의했던 거 찍어서 올렸어. 아마 찾아보면 적중률 대마왕 해가지고 아마 거기 있을 거야. 하여튼 찍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데 요건 아직 배우면 몰라. 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느냐 일반범 신분범 이런 것도 몰라도 되고 그 밑에 범죄의 주체는 아까 잠깐 하나 배웠지. 자연인하고 법인. 자연인은 보통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의 인격을 부여한 경우이다. 그래서 법인이 뭐 범죄의 주체가 되느냐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될 의미 없고 범죄 대상도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면 자 구성요건론이라고 22페이지 이제 이 파트를 배우는 거예요. 이 파트.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 무엇이고 위법성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과정이야.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지금은 기본 개념을 잡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페이지 구성 요건이란 1번 구성 요건이란 국가가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형법에 적어놨어. 이렇게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적어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번의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는 의미 없으니까 넘기시고요. 오른쪽에 인과관계도 23쪽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된다. 학설도 다 넘기시고 인과관계 뭐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 이거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것도 A를 강간했어. 자, 며칠 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강간했는데 피해자가 열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 그러면서 유서에 쓰는 거야. 나쁜 새끼라고 그 새끼 처벌해달라고 썼어. 자, 우리 그러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런 범죄는 강간이라는 범죄만 성립할 수도 있고 다시 강간으로 인하여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아직은 설명 안 했는데 강간으로 해서 이게 죽을살자야. 이게 뭐뭐로 인하여라는 한자말인데 강간으로 인해서 사망하면 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간이라는 범죄보다 강간치사라는 범죄가 훨씬 더 세게 처벌하는 거야. 그러면 쟁점은 이거야. 강간으로 인해서 죽은 거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야. 강간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더러워서 그냥 지가 죽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그럼 이 케이스를 어떤 경우 인과관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쟁점인데 이럴 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강간 때문에 죽은 거잖아. 강간치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판례라고 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해줘. 굉장히 고민하겠지. 강간 때문에 죽은 것도 사실인데 자기가 죽은 거잖아. 이거는 무슨 뭐 병이 걸려서 죽은 건 아니잖아. 뭐 칼로 맞아서 죽은 건 아니잖아. 굉장히 고민한다고. 고민해서 판례가 강간으로서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인과관계 없으면 강간치사로는 처벌할 수 없고 뭐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강간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나와. 강간으로 인해서 자살한 경우 자, 판례는 인과관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과관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강간치사라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형법이야.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학설 같은 거 나온 거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24쪽. 자, 이제 구성요건의 고의라는 건데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람을 죽이죠. 자, 죽이는 고의는 고의가 두 가지가 있어. 고의가 두 가지가 있어서 확정적 고의가 있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미필적 고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칼로 사람을 막 찔러 죽여 강도가 사람 죽여 이건 살인 죽이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거지. 예를 들어서 칼로 목을 찌른다든가 가슴을 찔러 이건 누가 봐도 심장을 찔러 빡 찔러 이거는 살인의 고의 맞지. 그리고 목 조르는 것도 살인의 고의 맞지. 그지? 근데 진짜 웃긴 새끼들도 많아. 목을 졸라놓고 나서 지 여자친구 목 졸랐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막 119 전화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래. 지가 목 졸라놓고. 나중에 현재 가보시면 별놈들 다 있다니까. 지가 목 졸라놓고서는 미안해 막 이래. 미친 새끼 많아. 지가 죽여놓고. 그래놓고 나와서 뭐랬냐면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대. 이런 경우 많아.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칼을 찔렀는데 가슴만 찌르고 배를 찔렀다든가 허벅지 찔렀어. 그래서 죽었어. 자기는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하는 경우 많거든.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시보했을 때 한번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검사 시보 했던 시절인데 우리 검사님이 있었어. 근데 뭐냐면 얘가 이미 사람을 죽여가지고 징역 12년인가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출소한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됐어.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 새끼가. 근데 저기 서울에서 어디야 저기 그 탑골공원이라고 알아? 탑골공원 앞에서 거기서 옆에서 잔술로 술로 먹다가 시비가 옆에서 술 먹다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싸웠는데 얘가 운동화로 뭐 했냐면 넘어진 사람을 배를 쾅 2번 밟았어. 배 2번 밟아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했냐면
얘네 집에 가가지고 신발 와가지고 국가수에 여기 있잖아. 발자국 난 거 있잖아. 이 두 개가 요 운동하고 요 운동화 같냐고 해서 같다. 그럼 결국은 누가 한 거야? 이 새끼 발로 이렇게 밟아서 죽인 거야. 이 배를 발로 2번 밟았는데 지금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짜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자기는 그냥 싸워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배를 밟은 거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봐봐.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얘 말대로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으면 자 상해라는 거 나중에 배워. 상해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상해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범죄야.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기다려. 이건 아직 강의 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얘는 살인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면 상해치사로 처벌받느냐 아주 민감한 거야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 내가 검사 시부할 때 검사님하고 싸웠어. 검사님하고. 이거 경찰 단계에서 뭐로 왔냐면 그때는 살인죄로 왔거든. 살인죄로 해가지고 이거는 배를 2번이나 밟았다며 이 새끼 전과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어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 이건 실제 사건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와가지고 살인으로 왔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물어볼 텐데 진짜 애매하더라고. 이 새끼의 고의가 나중에 현직 가보시면 지가 목 잘라주고 칼로 찔러도 죽일 생각 없었다는 애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살인은 되게 세잖아. 법정형이 사형무기 엄청 세니까 살인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들 되게 많아. 몰랐어요 그거 아니에요. 해보면 살인사건 수사 몇 번만 해보시면 목 잘라놓고 막 도끼로 막 들고 다니고 다녀도 살인의 고의 아니라고 하는 새끼들 진짜 많아. 겁만 주려고 했다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살인으로 가자. 살인의 미필적으로 가자. 검사는 김시보 그게 아니야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뭐로 기소했는지 봤더니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거 하거든. 근데 봤더니 그때 상해치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밝혀내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뭐 살인도 될 수 있고 상해치사도 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고의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고의, 이 2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다. 자, 그게 이제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마지막에 종류에서 배우는 거야. 미필적 고의도 살인죄 똑같은 거야. 자,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구성요건론 2라고 돼 있어서 구성요건 2는 뭐냐면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해서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례 중에 학설 중에 정말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구성요건 착오인데 시험에 이거는 아마 20년도 2차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오에 대한 설명은 안 해. 그냥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르냐면 사실의 착오라고 불러. 자, 내가 갑이란 놈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빵 쐈어. 이 새끼가 뒤져라고 총을 빵 쐈어. 근데 딱 맞았어. 맞아서 죽었는데 봤더니 A가 아니고 B였어. 황당하지. 나는 A인 줄 알고 이 새끼 D자하고 총빵 쐈는데 죽었어. 명중해서. 봤는데 A가 아니고 B였어. 자, 이렇게 내가 봤는데 오인한 거. 눈이 잘못됐어. 눈이 삐꾸야.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너무 침침해서 A인 줄 알고 쐈는데 알고 봤더니 B야.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거를 뭐라고 눈이 삐꾸를 뭐라고 하냐면 객체의 착오라고 불러. 2번째, 내가 A를 쏠려고 총을 빵 쐈어. 눈 제대로 봐서 눈은 멀쩡해. 근데 손이 삐인 거야. 손이 삐꾸야. 손이 빗나가서 A를 쏘지 않고 B가 맞아 죽었어. A를 쐈는데 삑 빗나가서 B가 맞아서 사망했어. 그럴 수도 있지. 자, 첫 번째는 눈이 잘못된 거고 2번째 눈은 멀쩡한데 손이 잘못된 거지. 자, 이런 경우 빗나가는 경우는 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요거는 뭐라 부르냐면 방법의 착오라고 불러. 다른 말로는 타격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럴 때 되게 골치 아픈 게 지금 이거야. 봐봐. 자, 이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중에 나는 누구를 죽일 고의였냐면 A를 죽일 고의였잖아. A를. 근데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는
살인의 결과를 성공해서 실패했어. 못했으니까 살인을 미수한 거고. 두 번째, 나는 B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 B는 내가 실수로 죽인 거잖아. B인 줄 몰랐으면 B 죽일 고의는 없었잖아. 그래서 B는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아마 들어도 봤을 거야. B에 대한 과실치사. 이렇게 봐야 되느냐.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는 실패했고 B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A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라고 봐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야, 어쨌든 너는 A를 죽이든지 B를 죽이려고 했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건 사실은 팩트잖아, 팩트.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고 사람이 죽었어, 새끼야. 그러면 어쨌든 성공한 거 아니야. B에 대한 살인 기수다. 이런 대립이 있는 거야,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자. 봐봐. 자, 내가 A인 줄 알고 쐈는데 B가 죽었어. 또는 A를 쐈는데 빗나가서 B가 죽었어. 이런 케이스의 경우 주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야, A를 살인하려고 했는데 A는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A 살인 미수. 맞지? 두 번째는 야, B는 실수로 죽인 거니까 B에 대한 과실치사다라는 견해 1번. 이게 학살이야, 학살. 두 번째, 야, A 죽이든 B를 죽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 살인의 고의는 사실이잖아. 팩트, 팩트, 팩트. 임마, 너 살인의 고의 있었지, 새끼야. 그 다음 사람 죽었잖아, 살인 기수. 아, 뭘 따져. 살인 기수다. 이런 견해 대립이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인데 이거는 특혜급이야. 보통 강사들이 분류하는 게 A급, B급, C급. A급만 해도 엄청 중요한데 A급 중에서도 특별한 A, 특A급이야.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거야. 시험에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제 학설에 따라서 풀어내는 건데 아직은 몰라도 돼. 그런 얘기에 대한 쟁점이 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요건에 대한 쟁점을 배운 거야. 구성요건. 자, 고의라는 것도 배우고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것도 배웠어. 여기서도 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착오 파트도 한 문제. 특히 조금 전에 배웠던 요 착오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가 돼. 학생들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서 배우면 아, 그때 저 배웠던 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법성론이야. 위법성론.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갈 건데 위법성론은 나쁜 새끼냐 나쁜 새끼가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야. 아까 보시면 강도 때려잡는 것은 나쁜 놈이 아니잖아. 강도를 때린 것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강도를 때린 거는 범죄는 구성했지만 나의 행위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쟁점이 위법성이다. 그래서 2번 28페이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깨지는 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고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아까 이제 저런 거야.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를 때렸다. 이런 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29쪽에 3번 긴급피난이라는 거 조금 보면 긴급피난은 이런 거야. 판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 해줄게요. 어차피 인문 강의라 하더라도 나중에 수업 때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냥 뭐 농담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봅시다. 시험에 나올 얘기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시험 때 나중에 배워요. 자, 위법성 중에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긴급피난 하나만 보면 정당방위는 아까 강도 때려잡는 게 정당방위라고 했지. 자, 이 판례는 불리는 이름이 금성호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피족의 양식장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배 이름이 이제 금성호야. 자, 이때 금성호가 있는데 뭐가 왔냐면 태풍이 빡 불어요. 아, 이번에도 태풍 하는데 뭐 이렇게 태풍 많이 엄청 무섭더만 밤에 막 유리창 깨지려고 하더만 미치더만. 자, 금성호가 있고 태풍이 오니까 보통 이제 오샤클 이 닷 알지? 닷 무거운 거 이렇게 생겨. 닷을 내리면 안 흔들릴 거 아니야. 보통은 5샤클 정도를 내려놓는데 태풍이 오니까 금성호 선장이 어떻게 했냐면 밑에까지 내렸어. 7샤클까지 내렸어. 더 내리고 땅바닥에 박은 거야. 근데 이 밑에가 뭐냐면 양식장인데 피족의 양식장이야. 그래서 불리는 이름이 금성호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피족의 양식장이라는 사건이라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평상시는 오샤클만 내려놨어. 여기까지 내려놓으면 양장이 손해를 안 봐. 근데 지금 태풍이 오니까 여기까지 지금 닷을 박아놓은 거야. 7샤크까지 박아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래야지 아는 그 배는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예상이 되지. 태풍이 이렇게 확 부니까 금성호가 밑에 여기 이렇게 됐겠지. 피족의 양식장이 뭐가 됐겠어? 피바다가 됐겠지. 그죠? 노잼, 핵노잼. 자, 피바다가 됐습니다. 여기 피바다가 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범죄냐고 따지면 일단 남의 양식장을 부수는 거잖아. 이거 5샤클 내린 걸 7샤클 내서 흔들어 버리면 이거는 재물 손괴라는 범죄를 구성한 거야. 남의 양식장을 부셔버린 거야. 맞지? 5샤클만 내리면 안 되는데 7샤클까지 냈으면 남의 양식장을 손괴한 거 맞지? 얘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우리 아까 배웠던 미필적 고의. 어쩔 수 없다. 남의 양식장을 손괴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미필적 고의거든. 손괴라는 범죄를 구성했어. 이거는 돼. 누가 뭐래도 손괴의 범죄는 구성했어. 두 번째. 자, 그럼 나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태풍이 강도는 아니잖아. 태풍 보고 오늘 강도 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태풍이 강도는 아니잖아. 그 태풍한테 야 이 새끼 하고 내가 무슨 정당방위 한 것도 아니야. 이게 이상하잖아. 정당방위 아니잖아 이거. 정당방위는 나쁜 놈에 대해서 하는 거야. 부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태풍을 나쁜 새끼라고도 할 수 없지. 자, 이럴 때 나를 피하는 행동을 긴급피난이라고 부른다고. 긴급피난도 뭐를 조각시키느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야. 요게 긴급피난이야. 자, 두 번째, 긴급피난 하나 보면 산모가 임신을 했어. 임신하면 이제 초음파 같은 거로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보잖아. 봤는데 애가 기형아야. 안에서 봤더니. 또는 임신을 했는데 강간에 의한 임신이야. 그죠? 그럼 이 여자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무조건 몰라. 이 종교상 이유로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할지 이제 수업 시간 하면 물어보는데 야,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초음파 봤는데 애가 기형아야. 의사 선생님 말하니까 오래 못 살 것 같대. 그리고 정신질환도 있고 이거 거기다가 또 심지어 했는데 내 딸이 지금 임신했는데 지금 강간당해서 임신한 거예요. 그럼 와 이제 뭔지 알겠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딸내미한테 지금 뭐라고 할지 하여튼 고민이야. 여러분 같으면 야, 여러분의 와이프가 강간당해서 임신했어. 이거 나라고 하기 아마 손들어 물어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는 국민들 놓고 물어봐도 진짜 쉽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이 산모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애를 뗐어. 애를 떼면 낙태라고 불러. 낙태. 나중에 형법 강론에서 배워. 그럼 낙태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거야. 맞잖아. 범죄를 구성한 거 맞잖아. 낙태. 애를 뗐다는 거야. 지금 임산부가 애를 떼면 낙태죄라는 범죄야. 낙태를 했어. 근데 과연 이 임산부의 행위를 과연 나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야. 나쁜 짓이라고 평가할 수 있냐는 거야. 자, 그냥 임신, 남편과 결혼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가졌는데, 임신했는데 그걸 뗐다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과연 이거를, 기형아, 강간당해서 이거를 뗀다고 해서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냐?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는 이때는 뭐가 조각된다?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야. 이 여자는 유죄다, 무죄다? 무죄. 아까 배웠지? 자,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조각돼도 하나만 없어도 유죄라고 해서 무죄라고 했어? 무죄라고 했어. 그런 거를 배우는 게 긴급피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9쪽에 긴급피난 상황이 가지고 쭉 나와서 동물 전쟁 자연현상, 이게 태풍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긴급피난 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거고.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고 30쪽에 이제 의무의 충돌이라고 맛배기만 하나 보여줄게. 맛배기만 보여줄게. 자, 이제 의무의 충돌이라고 이건 뭐냐면 형법이 재밌어. 엄청 재밌는 과목 중에 하나. 형법이 재밌는 과목 중에 하나야. 처음에 배울 때 형법이 제일 재밌고 5과목 중에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는데 나중에 지나면 형법이 어려워. 생각보다 처음에 배울 때는 쉬운데 나중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 저런 거 물어보잖아. 꼭 여자친구도 꼭 그러죠. 또는 와이프가 그러죠. 꼭 짜증나죠. 꼭 이런 물어보죠. 있잖아. 자기야 바닷가에 갔는데 어머니가 빠지고
와이프 내가 빠졌어. 물에 빠졌어. 뭐 그러죠. 그러면 여보는 자기는 미친 거지 진짜. 이걸 왜 물어봐 나 진짜. 물어보면 진짜 누구를 구할 거야? 또라이지 그지 이거. 어렵지 그지? 어머니도 물에 빠지고 와이프한테 그럼 꼭 그러지.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두 명을 다 구할 거야. 그러면 자기야 잠깐 그거는 선택이 안 돼. 둘 중에 꼭 그러지. 한 명만 구할 수 있어.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와 굉장히 난처해. 우리 인강 듣는 학생들도 보면 진짜 이거 누구 구해야 되냐 진짜. 야, 뭐 와이프는 새로 얻으면 되니까 보내고 어머니는 새로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씨 어차피 다른 여자 구하면 되니까 너는 여기까지 인생은 끝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는 계속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가 될 수는 없잖아. 와이프는 또 결혼하면 또 되는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확 긁히던가 이 개새끼야 막 별소리 다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어본 게 미친 X지 이걸 왜 물어보고 그래 힘들게 엄마하고 야 와이프하고 씨 이거 무슨 야 이거 뭐 이거 힘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뭐 구하는 건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큰 딸이 빠지고 작은 딸이 물에 빠졌어요. 또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빠졌어요 물에. 똑같은 사안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 중에 아버지 어머니는 자 둘 중에 한 명밖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딸을 구했다. 큰 딸을 구한 거는 범죄가 아니죠. 자 그러면 작은 딸을 구하지 못했죠. 그럼 작은 딸이 사망한다는 거야. 반대로 작은 딸을 구하고 큰 딸을 죽으면 큰 딸이 사망했죠. 그럼 이거는 아까 배웠죠. 구하지 않는 거 우리 아까 어디서 구하지 않아서 죽는 것도 살인죄가 맞지.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작은 딸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범죄가 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과연 이 아버지의 행위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위법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이럴 경우 의무의 충돌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논의를 배우는 게 의무의 충돌입니다. 자 의미는 넘어가시고요. 의미 없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위법성론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32페이지 자구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뭐 돈을 빌려간 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있어. 부산 도망가요. 그럼 그 새끼를 잡아서 못 도망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자구행위인데 지금은 현재는 인정되는 자구행위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면 됩니다. 자 성립요건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승낙도 조금 맛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행위는 인정된 게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실제 수업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자 피해자의 승낙은 이번에 2020년도 1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승낙하고 여기서 뭐하고 뭐를 나눴냐면 양해라는 것과 피해자의 승낙을 나눠가지고 자 양해라는 것은 우리 아까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여기 꼭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이 중에 양해는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사유라고 부르고 피해자의 승낙은 뭐를 배제하는 거냐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예요. 그래서 양해는 뭐가 있냐면 강간, 절도, 주거 침입 이런 거야. 자 뭐냐면 여자친구가 그래요. 여자친구가 자기 사랑해 그러더니 왜? 그래서 오늘 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막 삐지면서 야 이 새끼야 왜 강간해? 오빠 왜 강간했어? 미친 거지 그지? 지가 좋다고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 오늘 100일이니까 오늘 성관계 하자고 했어. 그래 놓고서 야 이 새끼 왜 강간해? 미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강간이라는 범죄는 합의하에 양해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이라는 범죄 자체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철도도 마찬가지야. 자,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내가 물어보는 거지. 자, 라면 사러 가야 되는데 내 지갑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야 내 지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신라면 사오고 신라면 5개 사오고 짜파게티 5개 사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돈 2만 원 꺼내가지고 만 원이면 되지. 만 원 꺼내가지고 신라면 5개 하고 짜파게티 5개 사왔어. 지갑에서 꺼내가는 거 사오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갑자기 얘가 쳐다보면서 자기야 절도범 도둑놈 새끼야 막 이래. 미친 거지 그지? 지가 승낙해서 가져갔어. 이게 절도냐고. 절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아. 절도가 아니야. 지금 20년들 차이 나온 거야. 주거 침입. 오빠 보고 싶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 와서 라면 먹고 가. 그래서 이제 라면 먹으려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와 막 그러면서 너 우리 집을 왜 침입해? 주거 침입. 미치겠죠. 그죠? 네가 오라고 그래서 갔잖아. 주거 침입이잖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주거 침입에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하죠.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20년들 차 2번 문제야. 그래서 양해라는 것은 뭐를 배제한다? 구성 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사유다. 두 번째, 피해자 승낙이라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건데 뭐 상해,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때려달라고 때렸어. 때리면 자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뭐를 조각하겠다? 위법성을 조각하겠다. 폭행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뭐를 조각하겠다? 위법성을 조각하겠다. 그래서 양해라는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성을 배제하고 피해자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여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20년도 1차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33쪽에 2번 피해자의 승낙 의미 넘기시고 자 성립 요건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뭐 승낙의 주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추정적 승낙까지 있고요. 35페이지 사례 하나 보실래요? 사례 하나. 사례 이거 판례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 무슨 사례냐면요. 자, 그 여성이 이제 이렇게 자궁이 있어요. 자궁이 있고 질이 있는데 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는데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자 환자는 자 뭐라고 했냐면 자궁 근종입니다. 자궁 주위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가지고 자궁을 뭐 해야 되냐면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것을 자궁을 적출한다고 해.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자궁 근종이기 때문에요. 자궁을 적출해야 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 설명해서 오진을 한 거야. 실제로는 뭐에 불과했냐면 자궁 외 임신이었어.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자궁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 한번 막아서 긁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한 거야. 그래서 피해자한테 겁을 주는 거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궁에 임신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당신. 자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자궁 드러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하나 이거 사인하시고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거 승낙하는 건데요. 한번 사인하는 거 사인하셔야 됩니다. 자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피해자가 여기 있는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사인을 하시면 제가 수술을 하고 수술 여기 사인 안 하면 수술 못합니다. 냅두면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까? 예, 자궁 드러내야 됩니다. 자궁 적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환자가 자 환자가 여기다가 승낙하고 사인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해서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자궁을 드러난 범죄는 업무자가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범죄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승낙했지 않냐? 수술을 승낙했지 않냐? 분명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형사상 민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고 하고 네가 여기 사인한 거 아니냐? 이거야. 네가 사인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냐? 야 이건 피해자 승낙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지금.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판사들은 자 이 승낙은 네가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 여자가 승낙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잘못된 승낙이기 때문에 승낙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의사 너는 뭐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이 유효할 때만 위법성을 조각하지 유효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알아보자 해서 35쪽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A는 환자 B의 병명을 오진하고 아까 했죠? 자궁근종이라고 오진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
자, 환자 B는 A의 승낙을 듣고 설명을 듣고 승낙을 했다. 결국 자궁을 드러냈다. 환자 B의 승낙을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느냐?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사 선생님을 뭐로 처벌하겠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겠다. 자, 뭐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 보시면 이제 5번에 위법성론 중에 이제 거기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법성론 3 36쪽부터 이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들어올 테니까요. 다음 강의로 고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로 보시기 바랍니다.